분석해볼게요. 고민되는 지점이 2개 데이터 수행평가를 했는데 그거를 분석을 하고자 하니까 도대체 뭐를 분석해야 되는지가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직 탐색 중입니다. 뭔가 그래서 정훈쌤의 그 양식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고요.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은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결국엔 트레이스 데이터, 그러니까 학생의 활동을 따라가는 그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위한 수업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업을 위해서 하고서 트레이스 데이터를 끌어오면 또 거기에서도 또 데이터를 정지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크롬북 메인 사이트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애들의 난개발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쨌든 플랫폼 하나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세인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로 하는 웹앱 형태가 하나 있고요. 크롬북. 세름고 앱은 이제 그 세름고 앱이라고 했지만 지금 급식, 석식 앱 있잖아요. 그거를 한 학생에서 한솔이가 앱으로 만들었거든요. 석식 인증을 하는 앱인데 이제 뭐 구글 오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걔는 DB가 필요해가지고 이 DB를 어떻게 해결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그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DGX 옆에다가 PC 하나 두고 내부에다가 서버를 두는 쪽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앱을 어쨌든 쓰게 되니까 이건 애들이 핸드폰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외출증이랑 조퇴증을 너무 많이 끊으러 오는데 어디다가 삽입을 시켜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2축으로 애들에게 경험을 시켜주고 요거를 나중에 가게 되면 여기 안에 뭔가 기능들이나 알림들이나 이런 걸 많이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그 리로스쿨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네 일단은 그리고 이거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거 2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북 메인 사이트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직 그 구성하는 앱을 링크를 못 받. 아직 태인이가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발표한 영상을 찍어놓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학생마다 저희 그 교사 사이트처럼 저 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앱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옮길 수 있고 넘어가면 추가도 할 수 있고 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링크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오픈이 되어 있는 것만 넣을 수 있겠죠. 그런 거 넣을 수 있고 여기서 태인이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준 거는 여기 위젯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젯이 사실은 뭐냐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요 그 앱 검색이랑 중식석식 앱만 위젯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젯은 관리자가 추가를 시켜주고 이 관리자가 추가를 시켜주는 거는 결국 앱 스크립트로 개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애들이 막 뭘 계속 개발을 하는데 이걸 통합되어서 사이트에 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태인이는 각 애들한테 개발을 시키고 위젯을 배포를 해서 사용자가 위젯을 넣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위젯이 사실은 테크웍스 애들이 각각 하나의 위젯을 만드는 것을 여기다 배포를 하면 그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 넣을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위젯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은 뭐 이렇게 검색하는 기능이나 급식 요것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크롬북 그 반납대장 이런 것도 이 사이트에 클릭하는 걸로 넣어놨는데 그것도 뭐 위젯으로 넣거나 아니면은 지금 애들이 뭘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학습 데이터 분석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싶어 해서 그것도 위젯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배포를 해두면 다양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태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프레임스를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사이트에다 넣으려면 그거를 코드를 하나하나 넣어주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근데 이게 위젯화를 시키면 어쨌든 사용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모듈화를 시켜서 애들한테 개발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확실히 UX를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느껴지기에 좀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더 직관적이고 편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얘가 지금 녹화하는 거라 좀 느린데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게 엄청 느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편하게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딜리트해서 지울 수도 있고 이걸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앱 목록은 이렇게 제공을 해주지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다. 아마 나중에 기능을 좀 추가해달라고 하면 관리자가 고정시킨 앱은 못 지우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요거는 관리자여가지고 자기한테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위젯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태인이 요거를 사실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배경화면 설정할 수 있는, 네, 뭐 요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결국에는 하나의 그 구글 시트에다가 이 앱 스크립트를 만든 거거든요. 하나의 구글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넣어 놓는데 그거를 끌어들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태인이가 구조를 땄을 때는 캐시 형태를 일단 초기로 팝업 시키고 그 이후에 이렇게 가저로 하는 걸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그 배경화면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뭐 만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설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도 테크웍스 애들이 조금 이제 개발을 막 하다 보니까 이 계정에 모두가 접근을 하게 되면 그냥 지들 맘대로 업로드를 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그 테크웍스 계정을 그 저희 태인이한테만 사실 줬거든요. 저한테 갖고 있으면 제가 너무 일 처리할 게 많아서 일단은 딱 한 명한테만 열어두고, 그럼 이 사이트를 연습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태인이 생각을 해서 좀 간이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 연습할 수 있는 걸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하는 거는 한 명이 좀 권한을 잡고 하는 걸로. 그 테크웍스 계정에는 2차 인증을 걸어놔서 2차 인증이 아니면 애들 다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지가 찾아가지고 2차 인증이 필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거 앱은 지금 급식 앱까지 해놨고, 근데 이제 급식 앱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과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 같아서 뚫는 경우가, 네,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 급식 앱을 DB를 그렇게 잡아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로 돌아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수행평가 캘린더. 그래서 이제 클래스룸에 게시글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래서 수행평가를 읽을 수 있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클래스룸 데이라고 하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계정을 학생으로 다 넣어놨거든요. 어쨌든 이게 개발을 학생이 하는 거다 보니까 게시물을 지우면 안 돼서 교사로 주지는 않고 학생으로 해서 이제 본문 텍스트를 끌어다가 이제 AI가 어떻게 보면 쪼개는 거죠. 이게 수행평가가 언젠지. 해서 이제 그 학생 캘린더에 자동 등록을 하는 걸로 했는데, 태인이가 봤을 때 이게 본문 텍스트에다가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더라. 그냥 PDF만 딱 올리시는 분이 많아서 이 두 개까지 수집을 해서 분석해서 넣는 형태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근데 아직 제가 열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력 포맷을 조금 통일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데 애들이 그러면 그 캘린더를 구독해야 되는 게 한 10개가 되니까 그냥 하나의 캘린더로 통합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학교에 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시험 범위를 안내해달라, 게시를 해달라. 그래서 간통심으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확실히 교사 공지를 통로를 통일을 시키면,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학교는 아직 좀 그렇겠지만 저희 학교는 뭐 종이로도 붙이는 선생님이 있고 클래스룸으로만 안내하는 선생님이 있고, 근데 클래스룸으로 안내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지금 봤을 때 클래스룸이나 구글 셋이나 이렇게 통일을 하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문화로 좀 정책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서 선생님이 문의를 주셔서 지금 뭐 도서관을 그 책을 대출을 해나가면 2주 이후에 알람을 줘야 되는데 이걸 수기로 다 일일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독서로라는 게 되게 그 보안이 좀 철저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뭐 API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어쨌든 그 웹으로 열어야 되니까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뭐 제출 반납 이벤트를 감지해서 우리 학교 DB에다가 넣어가지고 자동화를 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해보고 있고, 반납기한 초과 여부를 자동 체크해가지고 연체자한테 자동 메시지 발생하는 요것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럼 요런 거에서의 가능성은 API가 뭔가 열려있지 않은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이 확장 프로그램으로 잘 설정을 하면 내부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겠구나. 일단 요거가 있고요.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보안 관리겠죠. 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어쨌든 교육 데이터를 내부 AI를 저희가 또 DGX를 샀으니까 요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DB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교내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지점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이제 앱의 4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백엔드는 뒤에서 돌아가는 거여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B를 쭉 관리를 해서 뭔가 AI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애들한테 사용자 경험은 이 그 크롬북 메인 사이트 웹앱 하나랑 세럼고 앱 2개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체계화가 되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한 부장님이 그 질문 주셨던 것처럼 좀 관리 난이도가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은 그 데이터를 에이전트랑 연결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학생 동아리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는 너무나 그게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지금 관심 있는 선생님 한 분 계셔 보여서 그분을 이제 섭외를 제가 하지 않고 뭐 관리자분이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물리 선생님이신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AI 역량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2학년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그 진로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그러니까 2년차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AI 써서 그냥 이렇게 하면 학습지 뭐 뚝딱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프롬프트라는 말 자체도 이제 모르는 거죠. 젊은 선생님이신데. 이만큼 사실은 편차가 너무, 수학과에서는 그때 프롬프트 기반 탐구 수행평가인데 AI랑 같이 하는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뭐 요런 4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 도구 활용과 프롬프트가 기본이겠구나. 이게 가장 쉽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모든 경험을 사실 하잖아요. 상용화되어 있는 AI를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뭔가 해보고 그 다음에 확장해서 나가는 건데, 이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4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제 GPT, 제미나이, 클로드를 그냥 써보는 거. 각각의 모델의 특징, 결국에는 또 3개를 다 쓰잖아요. 아니면 더 많아가면 4개, 5개를 쓰는데, 제가 봤을 때 하나만 딱 쓰는 업무 효율이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기능마다 또 특징이 다 달라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 저는 공문 만드는 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에이전트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나 업무를 AI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 말씀드린 진로 활동을 AI랑 같이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현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이거를 멘토링 할 수 있는 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좀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하는 방법은 수행형으로 할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 단계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맛보기 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설계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거를 난 개발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난 연수죠. 여러 개를 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루틴화되어서 하는 게 좀 그 단계화 시켜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선생님 들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작년까지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나 교육적인 AI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브리스크 티칭, 뭐 캔바, 뭐 이런 그 에듀테크랑 AI 도구를 섞어서 막 연수를 했었는데, 좀 요렇게 역량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더 이상 저는 혼자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옆에 놓고 아이디어나 무언가 만드는 거나 이런 걸 다 얘랑 같이 하는, 수업 설계도 얘랑 같이 하는 거죠. 수업 자료를 만들고 수업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뭐 평가를 하고 이런 거를 다 AI랑 주는데, 선생님들이 그럼 AI를 컴퓨터 다루듯이 공통 소양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올해 연수를 일단은 하는 방향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3개의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고, 그래서 저희 이렇게 모델 쓰면은 여기 안에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 플러스에 있는 기능만 소개시켜주는 게 1단계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다뤄서 무언가 만드는 게 2단계.
2단계로 하고 3단계는 사실 평가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1, 2단계에 대한 경험이 좀 쌓여야 AI가 여기까지 할 수 있고 A가 A를 여기까지 제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업에서는 이렇게까지 쓰면 좋겠다. 그럼 수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AI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서 요 단계가 생각보다 어려운 단계구나.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요거를 바로 먼저 얘기를 사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연수를 준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